안녕하세요, 누루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6살, 7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그림책 소개인데요. 오늘도 역시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어떤 그림책을 선정해서 읽어주면 좋을지 고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즈음이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졸업반 아이이거나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1학년 꼬꼬마 친구들일 텐데요. 이 시기 발달을 잘 들여다보면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요일과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되고 수개념을 익히게 되고요. 시간에 따른 기억을 할 수 있으면서 간단한 추리와 예측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자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기도 하는데요. 마음의 변화도 부쩍 일어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2, 3살 때 그저 고집 부리고 떼쓰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자기 주장이 드러나요. 그것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추리하고 예측한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모습들을 가지는데요. 이때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럴 만큼 아이들의 마음은 부쩍 큽니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은 이런 배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기도 해요. 그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수사과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호기심 때문에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아이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어서 혼자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물론 아이가 읽고 있는 걸 들으면 한 글자 한 글자 너무 또박또박 읽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기는 하지만요.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만큼 많이 큰 아이, 이런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동기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책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책을 먼저 보려고 하는 때입니다. 아이가 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책과 자녀가 보고 싶은 책이 다를 때 주저없이 자녀가 먼저 보고 싶은 책을 보게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공간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 아이는 저절로 스스로 호기심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니까요. 이 시기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가 글을 이제 읽을 수 있고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칫 학습과 연관해서 공부처럼 책 읽기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시기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낮추지 않고 호기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면서 함께 그림책을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어도요, 여전히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가 책에 대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녀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제가 그림책 꿈마루에 와서 정말 재밌겠다라고 하고 고른 책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도 하면서 또 어떤 물질의 성질들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엉뚱한 치약이라는 책인데요. 이 치약이 사용하게 되면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실험가 같은데요. 이 엉뚱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스파게티를 먹은 아이들이 치카치카 이를 닦으면 갑자기 바나나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글밥도 적고요. 너무 애기들이 보는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글자 자체의 수보다 이렇게 어떤 사물의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이 자체에 초점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 치약을 사용했을 때, 다 짜고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랑 함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책은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더라도 내 경험을 주인공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같이 위안도 되고 용기도 얻게 되는 책인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 시작하기 전 아이들은 학교의 선생님이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 가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공부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학교에 가면 따뜻하고 재미있는 경험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 학교 생활을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초등학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소개드릴 세 번째 책은 고을을 구한 원님이라는 전래동화 같은 책인데요. 우선 이 시기 아이들은 그림체가 다양하고 글자체가 다양한 미적이고 예술적인 영역에 접근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책은 좀 독특한 글자체와 그림체들을 지니고 있고 전통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미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서양의 문물을 저희가 접한 지 오래됐잖아요. 동양미가 아름답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책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도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때 살던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세상의 느낌들도 고스란히 함께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을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원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이 원님은 가지고 있을지 아이와 함께 예측해 나가면서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개드릴 책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래동화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100번의 잔소리 말보다 한 번의 이런 그림책이 훨씬 효과가 큰 걸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늦잠 자는 아이가 일찍 번떡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무엇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배울 수 있을지 전래동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래동화 혹은 이솝우화 그리고 여러 명작들을 이 시기에 나이에 맞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자녀도 즐겁게 부모님도 행복하게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만나요. 안녕!